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서 토론 잘 하고 오셨나요? 네, 단점은 내 삶을 강하게 해줄 미천이다. 바로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맞나요? 네, 여러분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학생들은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명사 초청 시간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네, 명사 초청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착한 팩토리 CEO 임찬양 명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분의 강연을 굿뉴스코 워크샵에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굿뉴스코 워크샵에서도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에게 너무 마음에 남아서 제가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명사님의 강연을 잘 들으시고 메모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명사님처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 명사님이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알겠나요 여러분? 네, 그럼 명사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상은 없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네, 여기 제가 어저께는 저쪽 강북 지역에 가서 중학교 학생 캠프를 갔다 왔는데 거기랑 지금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사회 보시는 분도 굉장히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되게 에너지가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제 명사초청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착한 팩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짜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저희 착한 팩토리가 지금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한 달에 40만 개 넘게 계속 판매가 되어지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인데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여자분들을 위해서 팩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고 또 예, 진짜로 저희 회사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들 인생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게 퀴즈도 내게 될 건데 거기에 답변을 잘 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분들은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뭐 폼클렌징이나 수분 크림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여성분들이 기가 되게 센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남성분들을 위해서도 또 화장품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제가 천연 화장품 회사 착한 팩토리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 또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컨설턴트 또 기업 교육 컨설턴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활발하게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기 아프리카도 가게 되어지고 또 일본도 가게 되어지면서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연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따로 뭐 돈을 받으면서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정말 많이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선 성실한 사람 또 어떤 거? 이거 퀴즈가 아니에요. 퀴즈가 아닌데요. 성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저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공부해라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서 항상 공부를 하라고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공부하라고 많이 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공부 재밌나요? 예, 분명히 이 중에서 재밌는 친구분들 계시고 아닌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강연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안 했던 친구였어요. 안 했던 친구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에 대한 간략하게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저희 가정 환경은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서 살아왔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았고요.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 둘째 형, 저 3형제였는데 제가 그 중에서 막내였었어요. 단칸방에서 살면서 집이 정말로 바퀴벌레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었던 게 하루에 집에서 쥐가 3마리씩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갔는데 그 집이 아직까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거든요.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왔었고 쥐가 참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쥐를 멀리서만 봐도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되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데, 굉장히 그렇게 열악한 형편에서 살아오면서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신경이 어떠실까요? 날카롭습니다. 이게 예민해져요. 이게 되게 가난에 겪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데 뭐 가난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굉장히 예민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전주에 제가 오게 됐는데 여기 굉장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가 세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 어머니가 기가 정말 세세요. 어머니가 기가 세시면 가정이 어떨까요? 평화가 있을까요? 예.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집안은 평화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가장이셔서 딱 우뚝 서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막 신경을 건드리시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시고 하다 보니까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지셨어요. 그럼 부모님께서 많이 다투셨어요. 많이 다투셨는데 그래서 항상 밥을 먹다가도 그날도 어머니께서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그럼 아버지가 또 화가 나시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습관은 항상 밥상을 엎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밥상을 다 엎어버리면은 막 밥풀도 막 다 튀기고 막 반찬들도 날아가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가장 싫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수박 먹었을 때예요. 수박을 반통으로 잘라서 우리 가족들은 모여서 숟가락으로 퍼먹거든요. 퍼먹는데 그날도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또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엎었는데 수박 파편이 막 날아다니는데 벽에 막 수박 국물 튀겨서 툭툭 떨어지고 하는데 야, 그때만 생각하면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게 많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또 보통이 아닌 건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또 안 치웠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안 치우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무섭고 내가 정말 이런 집안에서 있기 싫다, 가난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이 컸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집에 있는 게 좋았을까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았을까요? 집에 있기가 너무나 싫더라고요. 너무나 싫더라고요. 가난도 싫었고요, 부모님 다투는 것도 싫었고요, 집안도 굉장히 아버지가 엄하셔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니까 집에도 늦게 들어갈 때도 있겠고,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국에는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시기도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시절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친구들이 원래 방황하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은 정상적인 친구들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어른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뭐 쟤는 문제아야, 쟤는 원래 안 된 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친구들이 맞더라고요. 제가 한 친구의 집을 갔어요. 그 친구의 집을 가다 보니까 딱 알겠다라고 느껴진 것은 아버지께서는 술 취해 계시고 어머니는 여기 눈에 멍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집안에 갔어요. 다른 집안에 갔더니 두 분이 맞벌이신 집안. 맞벌이시다 보니까 집에 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거죠. 결국엔 또 한 집을 갔더니 여기는 이제 이혼하신 집안. 그래서 제 친구들 주위에는 굉장히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 그 환경으로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학생 시절을 겪어서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결국엔 저도 굉장히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도 굉장히 예민해서 많이 다투시고
결국에는 중학교 때도 방황하는 시절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공부를 하질 않았었거든요. 공부를 하질 않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때 운동을 하게 되어졌었고, 고등학교도 이제 체육고등학교 쪽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학교도 1년만 다니고 그냥 중간에 중퇴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강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공부하는 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공부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학생들 아니고 고등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인생 챙기실 것 같아요? 책임질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부모님들 여러분들 인생 100%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관여를 많이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지더라고요. 당연히 관심을 받는 건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때부터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강연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에서는 공부해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어딜 가야 되죠?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고3 친구분들도 계시지만, 또 주위에 형이나 누나들을 봐도 대학교 갈 때 고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적 맞춰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까? 그럼 대학 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대학 생활을 가서 재밌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재미없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몇 년을, 2년도 있을 수 있고 4년 동안 지내는데 등록금도 작은 액수인가요? 아니요, 엄청 큽니다.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교 졸업해서 어디 가야 될까요? 직장 가야 되겠죠. 취직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간다던가 명문대를 가려고 해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럼 직장 어디로 갈까요? 네, 뭐 삼성에 갈 수도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위 어른들 중에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세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대기업은 월급 많이 줍니다. 하지만 월급 많이 준 만큼 일을 시켜요. 결국에는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주말 때도 일하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함정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평생 직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평생 직장 없습니다.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삼성 갔어요. 하지만 40대 중반,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때 명예퇴직을 해야 돼요. 명예퇴직을 할지 임원으로 갈지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지는데 거의 명예퇴직을 합니다. 명예퇴직해서 퇴직금 받아서 뭘 할까요? 동네에서 가장 많은 가게가 뭐죠? 네, 치킨집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요식업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 나오고 삼성 나왔으면 치킨집 대박 나겠네요? 여러분들 그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제 주위에 굉장히 대기업 나오신 분들 많고 치킨집 차리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기업 업무는 정말 잘해요, 일을. 하지만 치킨집에 있어서는 초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보는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텔레비에 보면은 서민갑부나 막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재밌는 게, 나이가 30살인데 치킨집으로 억대 연봉을 자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치킨집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아마 싫어할 것 같은데, 그분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자기는 18살 때부터 치킨을 튀겼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쟤는 맨날 치킨만 튀기고 있어. 쟤 뭐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경력이 많잖아요. 이 친구는 장사 잘 되는 치킨집에 가서 서빙부터 일을 시작해서 튀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이 사람이 사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서울대 나와서 삼성 나와서 치킨집 차리고 돈 많은 사람이 창업할 확률이 높을까요? 경력이에요. 경력이 중요한 겁니다. 경력이. 저기 지금 패딩 잠바 입으신 분 목소리 굉장히 크신데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패딩 조끼. 선생님이신가요? 아, 학생이시죠? 예. 예, 이따가 대답을 굉장히 크게 잘하시는데,
아까 여기 사회 보셨던 분한테 제가 화장품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다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갖고 왔는데 제가 내일은 대구 지역 가고 내일 모레는 또 동대전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계속 한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못 주면은 또 대구 지역이랑 동대전 쪽에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들 많이 참석하셔서 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품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제가 이 방향으로 오게 되어지는 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향의 정반대 길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정반대 길로. 결국 이 사회에서는 흙수저는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방황한 친구 안 되고 공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하지만 제가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전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제 주위에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제가 어느 정도 사장님이 되는 위치에 오게 되니까 제 주위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몇 천억대, 몇 백억대 자산가들이 되게 많은데 돈이 많으면 이분들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요. 교만한 생각이 절대 없어요.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더 겸손하시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놀랬었어요. 그분은 성공해서 60대신데 저는 나이가 지금 몇 살 같아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지금은 이제 32살이 됐습니다. 32살이 되고 제가 창업은 28살 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겪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정말로 제가 많은 고등학생들과 상담과 컨설팅을 이끌어줬어요. 이 친구들이 참 방황 많이 하고 공부도 못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20살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직장을 가서든지 간에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당장 잘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웠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주위에?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 두세 명만 있고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개척하는 길도 있지만 조언을 들어서 가는 길이 어느 게 더 빠를까요? 훨씬 빠릅니다. 그분들이 이미 성공을 했다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앉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부정적인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항상 뭐만 얘기했다면 항상 부정적이고 안 된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흡수가 되어지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내 주위에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뭐만 했다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친구 있는데 나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없고 힘들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지만 되게 미래가 확실히 성공한 어른들이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 친구에서도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친구들을 봐가면서 사귀라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훌륭한 부모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 캠프 오면은 마인드도 배우게 되고 말씀도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나요? 근데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 캠프에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생 캠프 참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여길 오셨기 때문에 또 저도 만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제가 뭐 나이가 여러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고등학생 친구들, 20살 친구들 이 친구들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배울 게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그냥 평범한 친구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CEO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사귐을 많이 갖는 학생 캠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만큼 이미 참석했기 때문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방식이 어떤지에 대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틀리나요?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1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불행한 나라예요? 불행하지 않은 나라예요? 불행한 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교육 방법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자리에 공부가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고 전 공부를 원치 않았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면 제가 공부가 재밌을까요? 전 재미없었어요. 결국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공부가 맞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부가 안 맞는 친구들은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전 그걸 봤어요. 현실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회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나오면 대기업 들어가요. 하지만 오히려 공부는 그렇게 뛰어나게 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사귐성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정확한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들 공부 하버드대를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이런 분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듦을 겪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대 나오신 분은 그분들의 직원으로 있게 되어지고요. 이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나같이 가난하고 방황했고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지 않은 사람도 성공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 전주교회 이번에 처음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여기 길을 잘 모르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길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미 생각 많이 했어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게 되어지고 방향을 제시받으면은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제가 상담과 컨설팅을 해서 여태까지 단 6개월 만에 50억 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단 3개월 만에 3, 4억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를 받으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길래 저는 돈을 벌 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저로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는 거에 대한 기쁨을 전 더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첫 만남을 갖게 되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말 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뭐 저희 회사의 면접을 볼 수도 있게 저희 회사 진짜 좋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10시 출근 6시 퇴근 월급도 괜찮게 주고 우리는 막 야근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직원들을 위해서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통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개인 시간 뺏기고 전 원치 않아요. 만약 야근을 많이 해서 회사 매출이 오른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딱 자기 개인 시간도 꼭 필요하고 인생 사는 거 막 스트레스 받아서 사는 것보다 만족스럽고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아 이거 진짜 에너지가 넘치네요 여기 참.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인트로였는데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16년도, 2017년도 단 3년 만에 2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하게 되었는데 제품력이 굉장히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현재 제품 만들 때 천연 화장품으로 꼼꼼하게 만들게 되어져서 이렇게 2년 연속 수상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올리브영이나 롭스에서 베스트 아이템으로 선정되고 대기업이 아모레퍼시픽, LG 화장품을 다 제치고 계속 1위를 하는 회사로 우뚝 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올리브영의 인지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롯데 면세점이 동아 면세, 두산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면세점에 다 입점이 되었고 베스트 아이템에 다 선정이 되어졌고 결국엔 저희가 10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해외 쪽으로.
엄청나게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가 2014년도 3월 달에 설립을 해서 단 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사업 시작한 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500만 원으로. 제가 직장을 다녀서 5개월 동안 저 500만 원을 모아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500만 원으로 통해서 제가 성공을 하지 못하면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난 성공 못한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위치에서 할 수 있다라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00만 원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 단 3년 만에 연매출이 100억이 넘고 있고 이번 2018년도에는 저희가 1000억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매년 420%씩 계속 증가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보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저희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팩트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오게 되어졌고 많은 상담과 컨설팅 받은 고등학생 친구들부터 해서 성인 친구들이 다들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사무실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2층 된 사무실이었는데 단 10평 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데서 내가 읽어내지 못하면 큰 데서도 읽어내지 못한다.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생 캠프에 참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강요로 친구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자리에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불평스러울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친구, 부정적인 친구들은 뭐 다음에서도 또 여러분들 성인 돼서도 항상 어딜 가든지 부정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를 만족해하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낸 친구들은 내일도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지내요. 여러분들 이왕 지내는 거 좀 후회 없이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누구의 선택일까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결국에는 제가 저렇게 사무실을 차려서 시작을 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읽어내지 못하면 더 커서도 읽어내지 못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저기도 진짜 바퀴벌레가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회사라고 하면 회사인데 10평 되는 골목길에 있는 굉장히 싼 집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 3년 만에 인천 송도에 저 빌딩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정확하게 계속 저희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치면 계속 시간이 여러분 들을 거 못 듣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들 꼭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잘 피곤하신 친구들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네. 들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 진짜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로요. 예, 지혜 있는 사람은 깨어 있으세요. 네. 여기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였고 북한과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가난하고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가 4주 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몇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강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전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6,300명이라는 군사를 저희 나라에 파견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유엔 동맹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도움을 입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저 모습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주위 동네에 치킨집이 많지만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잘 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했고요. 그때 저 시대 때 공부해라 서울대 가자 이런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제 주위에 성공하신 사장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 이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성공의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가난한 시절에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무엇을 바꿨는지 아세요?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마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펼쳐 나갔을 때 공부하십시오라는 길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마인드부터 바꿨어요.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마인드적인 걸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일자리가 없네, 우린 힘들어, 우린 못 벗어나,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우리나라도 분명 저 가난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인드 교육이 들어가고 나서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했을까요?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외화 달러를 벌어왔고, 여자분들은 해외에서 하지 않는 정말 치매 걸린 환자들 돌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체들을 닦는 그런 일,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계속 벌어 들었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마인드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마인드 교육 학교에서 안 배워요. 하지만 여기 학생 캠프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거 맨날 듣는 얘기인데 식상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결국에는 마인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성공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저는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저렇게 성공한 이유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교육? 공부해라라는 교육 아니에요. 어떤 교육이죠?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삼성이라는 회사예요. 삼성이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의 1대 회장이 이병철이라는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저 대구에서 했던 게 과일 장사를 했어요. 과일을 판매하고 채소를 판매하고 국수도 판매하고, 그분도 처음 시작했을 때 부유했던 게 아니라 저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리 잡고 읽어내다 보니까 옷을 통해서 제일모직도 만들게 되어지고 반도체도 뛰어들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삼성이 국제적으로 경제를 좌우지하는 세계적으로 큰 회사로 설립이 되어지고, 여기는 이 옷의 원단을 판매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했지만 이 작은 가게에서 LG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모든 시작점은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창대하게 시작한 들이 미약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미약하게 시작해서 창대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나는 뭐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집이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금수저도 아닌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산 증인으로서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왔고, 누구보다 공부도 안 하고 누구보다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길에 왔습니다. 모든 회사들, 성공한 회사들 보면은 저렇게 다 가난하고 열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삼성, 저런 LG, 현대라는 대기업들이 나오나요? 지금 현재 시대에?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육 방법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너무나 계속 주입식 교육만 들어가게 되어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싫었던 게 수학 시간에 막 탄젠트, 코사인,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배워보셨나요? 고등학교 가니까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배우는데 벌써 막 짜증나는 소리 들리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사회에 나와서 미분, 적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럼 뭘 쓸까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분수.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계산기로 다 두들겨요. 아니, 엑셀로만 딱 수식만 잘 해놓으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이 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불행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난 공부가 원치 않는데 거기서 또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등수가 매겨져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무슨 길이죠? 공부하는 길. 근데 이 공부가 맞는 친구들이 이 방향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미술 쪽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체육 쪽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되게 옷 쪽에 관심이 있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옷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옷에 갔으면 여기서 몇 등이 될까요?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가면서 등수가 매기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인생이 이걸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어지고 자살률 1위가 국가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정말 저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계속 강연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진 거를 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인데,
마인드 교육을 받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공의 이유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이유도 확실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의 이유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 1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의 이유는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성공의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야, 진짜 강연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빨리 얘기를 할게요. 성공의 방향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서 얘기할 겁니다. 이 1단계를 통과 못하면 2단계 통과 못해요. 1단계를 통과하면은 2단계를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몇 단계에 갔는지 잘 알까요? 여러분들 본인이 잘 알까요? 여러분들 본인이 이걸 거울 삼아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도전이라는 마인드예요. 도전이라는 마인드. 이 도전이라는 마인드를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혹시 이 앞에 안경 쓴 친구, 혹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여기 가운데 여학생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혹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아시나요? 아직 못 찾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알려드릴게요. 알고 싶으세요? 이미 찾은 친구도 있지만 한 번 더 거울로 비춰보세요. 그 찾은 것보다 더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1단계인데 무엇이냐?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케이크가 뭐죠? 맛있게 생겼죠? 예, 이게 맛있게 드세요. 네, 처음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데, 그런데 제 친구가 저기 투썸 플레이스의 저 초코 케이크가 정말 맛있대요. 근데 저걸 딱 먹어봤더니 야,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 제 입맛에는 초코 케이크가 더 맛있더라고요. 제 다른 친구가 저 세 번째인 티라미슈라는 케이크를 추천을 해줬는데, 저는 좀 아직까지 좀 초딩 입맛이라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아직도 안 마셔요. 커피를 안 마시고 저는 뭐 초코라떼, 코코아 이런 걸 좋아해요. 달달한 걸. 그래서 티라미슈를 먹어봤더니 커피 가루를 통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케이크를 먹으면은 초코 케이크를 항상 즐겨 먹어요. 여러분들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알게 됐을까요? 여기 안경 쓴 친구가 딱 첫 번째로 손을 먼저 드셨는데, 일어나서 대답해 주세요. 네? 케이크를 먹어보는 도전했어요. 예, 정확히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들 빨리빨리 관심을 가져야지 스피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가고 싶은 뭐 팩트라던가 고르시면 됩니다. 이 사회자분한테 가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속 퀴즈는 나갈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 했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앞에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뭘 해야 되죠? 무슨 도전을 해야 돼요? 정확한 겁니다. 내가 안 해본 걸 해봐야 되는 도전이 돼야 돼요. 이따가 사회자님한테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장점이 뭐냐? 바로 가난함이었어요. 장점이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 벌고 싶으신가요? 네. 100% 돈이 뭐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돈 있으면 좋아요. 먹고 싶은 거 이왕이면 먹을 수 있고, 이왕이면 사는데도 뭐 차를 타더라도 그냥 있는데, 돈의 전부는 아니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쫓아가도 돈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 쫓아간다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은다고 해도 절대 부자는 못 돼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다고 돈을 모은다고 해도 자기 집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성공부터 해야 돼요. 성공을 하면요, 돈은 따라오게 되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돈을 벌고 모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해야지만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분야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게 1단계예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난함이 장점이라 그랬는데,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긋지긋한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 꿈이 무엇이었냐? 집에 냉장고 문을 딱 열면은 여기 음료수가 종류별로 있고 빵이 종류별로 있고 콤프로스트가 종류별로 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사람마다 꿈이 다르잖아요. 결국엔 제가 진짜 먹을 거에 집착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꿈이었는데 저는 이 꿈을 18살 때 이뤘었어요. 이 꿈을.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옷도 가방도 신발도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태어나서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어린이날. 어린이날 되면 친구들이 장난감 받아다 자랑을 했는데 저희 삼형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부럽게만 쳐다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환경이어서 지긋지긋했어요, 가난이.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시내에 나가서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일을 했었어요. 학교 끝나고 교복 갈아입고 고깃집에 가서 서빙부터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깃집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고기도 갖다 줘야 되고 구워서 썰어 줘야 되고. 혹시 고깃집에서 일해 보셨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몇 살이요? 17살이요? 야, 엄청난 경험을 하신 거예요.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불판도 갈아주고 불판 탄 것도 빡빡 밀어서 해야 되는데 진짜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깃집 가서 서빙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중3 때 느낀 게 있었어요. 고깃집이 장사가 진짜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월급날이 되면 한 달에 시간 파트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중학생 때 시절 때. 근데 그 돈을 벌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사장님은 맨날 카운터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계산만 해요. 근데 사장님은 몇 천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돈은 누가 번다? 돈은 사장이 벌어요. 일은 종업원 일을 힘든 일 다 하는데 돈은 사장이 벌더라고요. 제가 중3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게 무엇이냐? 제가 일했던 시내에 고깃집이 정말 많았는데 장사가 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잘 되는 고깃집은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잘 되는 데 가니까 확실히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비스가 다르다, 맛이 다르다, 홍보가 다르다. 안 되는 데 가봤어요. 우리는 자리가 안 좋네, 뭐 자본금이 모자르네, 이것 때문에 안 됐네. 항상 안 된다는 얘기만 하세요. 여기서 해결법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있고 잘 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결국 첫 번째, 돈은 사장이 번다라는 거, 두 번째, 잘 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발견을 했고, 결국엔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도 해왔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재밌었던 적이 언제는 18살이었어요. 18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라는 걸 하기 원했어요. 결국에는 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장사가 무엇일까요? 아르바이트 있고 붕어빵도 있겠고, 굉장히 좋은 마인드예요. 네, 편의점도 있겠고. 근데 저는 근데 장사를 하겠다고요. 편의점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18살 때. 그렇죠? 붕어빵은 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군고구마를 했어요. 18살 때 군고구마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 때. 가장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 상가에 신호등이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을 제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기 청계천에 가서 그 다음에 리어카, 중고 리어카로 군고구마 리어카를 사게 되어지고, 시장에 가서 가게마다 군고구마가 얼마인지 한 박스에 시세를 알아보게 되어지고, 군고구마를 판매를 하는데 자리도 선정됐고 군고구마 아이템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로에서 봤던 게 잘 되는 집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바로 차별화였어요.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군고구마를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 앞에 있는 친구 어떻게 팔고 싶어요? 군고구마 어떻게 하면 좀 특색이 있을까요? 그 진짜 좀 성의 없는데 잘 파는 건 당연한 건데, 재밌게 어떻게? 독특하게. 맞아요. 독특한 게 결국에는 차별화인데, 뭐 인형탈을 쓸까, 뭐 어떻게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은 밖에 나갈 때 커피 찌꺼기 가져가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커피를 로스팅하고 버리는 찌꺼기가 있어요. 이미 액기스를 다 짰기 때문에 버리는 찌꺼기인데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 군고구마 학생들이 먹어요, 어른들이 먹어요? 어른들이 먹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을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건강을 챙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까 하다가 제가 한약방에 갔어요. 한약방에 가니까 한약을 액기스를 다 째버리고 버리는 한약 찌꺼기들이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서 받아왔어요. 공짜로 받아와서 군고구마를 태울 때 그걸 같이 태웠어요. 그럼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날까요? 한약 냄새가 나면서 결국에는 한방 군고구마가 된 거예요. 제가 원가가 더 추가된 게 있나요? 원가 추가된 거 없어요. 근데 이 냄새만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일반 군고구마보다 어떤 걸 사 먹겠어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게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효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별화 하나만으로 통해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게 제 18살 때 방학 때였어요. 전 18살부터 제가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제가 이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친구들 많이 있나요? 많네요. 아르바이트를 서울 지역은 좀 안 한 친구들 참 많은데 여기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르바이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 경험의 첫걸음이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한테 인정받는 친구가 있고 인정 못 받는 친구가 있어요. 정확한 겁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할 때 인정 못 받는 친구들은 성인 돼서도 직장 들어가서 인정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회사 나랑 안 맞아. 저 상급자 마음에 안 들어. 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요. 그럼 여기선 잘할까요? 여기서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난 누구 밑에서 일을 못해. 난 내 사업해야 돼.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경우를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있는 데에서도 잘해내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두 번째 직장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결국엔 자기 사업을 했을 때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공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어느 작은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직장 가서도 인정받고 다른 직장 가서도 인정받고 사업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이분 공부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공부 맛 봤어요. 공부 맛을 봤는데 맛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공부가 가장 쉽다. 공부 그냥 교과서로 했다. 공부가 가장 쉽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죄송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돈을 벌어 보니까 공부 조금 멀었지만 전 돈 버는 게 가장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보여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공부의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맛이 없다라는 친구들은 다른 쪽으로도 방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 부모님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인생 누가 책임지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되어졌고 불행한 나라가 되는 길이 됐어요. 결과가 전 데이터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만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한 거 찾은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더 높았어요. 결국에는 어린 시절 때 봤을 때 다 어려움과 힘듦과 과정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아르바이트도 한 가지만 하는 게 다양하게 해보세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뭐 주유소 일을 하고 단순 일을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배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단순 일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을 해야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겁니다. 제가 강연을 계속 해도 되나요? 그만해야 되는 거군요. 야, 진짜 이제 시작인데. 1단계 바로 여러분들 근데 도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패를 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축구 경기를 합니다.
이 공격수가 슈팅이란 도전이 없으면 득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가 득점 시도를 했다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욕 먹으면 어떡하지? 도전 안 해도 돼요. 그건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공 또한 만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단계에 자격증 준비도 될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도전도 못하고 성공 또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도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도전 못하는 사람 나중 1년 후면 도전할까요? 못해요. 여러분들 20살 되면 도전할까요? 10년이 되고 내가 40살, 50살 되시는 분들 봐도 도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 도전해내는 사람들이 나중 가서 도전을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 캠프 왔습니다.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도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 인생은 도전 안 하는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 나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싫어하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진짜 아쉽네요. 이제 성공의 방향을 올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근데 이게 정해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이나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다시 만남을 갖는 시간으로 오게 될 테니까 그때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 위한 거 아니에요. 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지만 전 누굴 위해서 왔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고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단계 통과했는데 제가 말한 3단계까지 있어요. 이 3단계까지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 이 자리에서 삼성의 CEO가 나올 수 있고 LG 같은 CEO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만약 이 마인드를 가졌는데 안 됐다 하면은 제가 진짜 보장해 드린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많은 상담과 컨설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안 된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정확한 건요. 안 된 사람이 누구냐? 1단계부터 통과 못 된 사람. 1단계는 통과했지만 2단계 통과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3단계까지 딱 갖춰져야 돼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집이나 학교에서 못 들어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학생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항상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한테 항상 이끌림을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궁금하면은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저희 회사 진짜 좋으니까. 근데 놀러 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허락은 받으시고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메시지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너무 아쉬운데 일단 메시지 여기까지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친구가 되는 정말 가까운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음에 만날 때는 좀 저는 지금 목마르니까 나중에 초코우유 같은 거 하나 사주세요. 사줄 친구 있어요? 저는 그 초코에몽 아세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1단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